자, 여러분 안녕. 장쌤이에요. 자, 아쉽게도 자가격리에 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 제공을 위해 우리 진도 나가는 범위까지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영상이. 여러분 진도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2차 방정식 오늘도 진도를 나가게 될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우리 12월 16일, 17일 해가지고 반배치고사 볼 거야. 오케이?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반배치고사를 볼 거고 우리 진도 범위 내에 있는 거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자리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맨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풀인데 여기 중학교 3학년 때 거 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뭐 당연히 여기 보면은 우리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요런 해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루트 나왔네, 그지? 정확하게는 뿔마 루트. 그러니까 뭘 써서 2차 방정식 풀었겠어? 그치? 근해 공식 썼겠지? 자, 그럼 우리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간단한 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써보면 자, 2a분의 a가 1이지? 마이너스 b, b는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고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4. 자, 그러면은 우리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16이 되니까 우리 얘는 루트 마이너스 7이지? 우리 앞에서 복소수 배웠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7은 루트 몇? 그치? 7i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맞게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영상이니까 잠깐 pause, 알죠? 멈췄다가 정리하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4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유형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 모르면 못 풀어. 자, 그래서 보면 내용은 이래. 자, 요런 x제곱에 x에 이렇게 개수가 루트가 들어가는 식은 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 1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분해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면 자, 여기 루트 2-1을 1로 만들 거야. 그러면 뭐 생각해보면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거든? 하나는 그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루트 2-1로 나누면은 되겠지. 맞아? 근데 그거 말고도 합차를 이용을 해서 그치? 어떻게? 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는 거지. 분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x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 x 그 다음은 루트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0에도 곱하는 거야. 근데 0이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x제곱 자, 여기가 자, 3 루트 2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 x 더하기 여기는 그대로 냅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1 플러스 2루트 2네,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해서 쓸게.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2루트 2가 될 거니까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로 x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더하기 1이구나. 미안. 더하기 1이네. 더하기를 해서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x 더하기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의 답은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적인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유형 2번은 또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 어떤 내용? 우리 근이 주어졌어. 우리가 이제 2차 반식 혹은 3차 반식 향후에도 그렇고 모든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어? 그치, 대입할 수 있지? 그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자, 1 더하기 2k 빼기 k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우린 k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k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넣어서,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른 한근이야. 다시 넣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니까 심플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근데 다른 한근이니까 답은,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자,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2차 방식 풀이적인 부분이야. 뭐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자,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제 루트래. 절대값 안에 이렇게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결과는 똑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나눠서 정확하게는 이 3x-2를 플러스로 만드는 놈과 마이너스로 만드는 x값의 범위를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기준을 선택하면 되고 그 기준은 0 되는 값을 생각하면 돼. 우리 x가 3분의 1일 때가 0이지. 그러니까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랑 x가 3분의 2보다 클 때랑 나눠서 풀고, 그때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는 꼭 등호를 달아줘야 돼. 여기. 오케이? 꼭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음수니까 우리가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은 반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가 돼서, 그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간단하게 x는 0 또는 x는 3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x가 요 범위에서 풀었으니까 해도 마찬가지 이 범위에 있는 애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0 하나만 되는 거야 여기선. 자, 마찬가지로 요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범위에서 요 해를 구했으니까, 그지? 이 범위에 맞는 x값의 답이야. 그래서 너는 안 되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너네에게 이런 거를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생각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먼저 소개는 가우스 x에 대한 소개야. 우리 가우스 x는 정수값이야. 무조건 정수값을 가져. 근데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래.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 간단하게 이제 가우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걸 마이너스 2 넣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않다는 건 이해하지? 마이너스 2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1.9로 하면 마이너스 1.9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얘도 그치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2도
마이너스 1점이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요런 정수값을 갖게 하는 가우스 안에 있는 x들은 많지. 그지? 무수히 많아. 그래서 우리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값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의 해를 가져요. 이게 첫 번째 가우스에 대한 이해야 해석.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문제풀이에 적용을 시켜볼 거고 요거는 한쪽으로 옮겨 둘게요. 이렇게 옮겨 두고 자 그러면은 문제 보면 자 요런 2차 방식을 풀으래. 그러면 너네가 보면은 인수분해가 보여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보이면 돼. 자 그러면 이 가우스 x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은 0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가우스 x는 2분의 1 또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가우스는 정수값을 가져.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가우스는 마이너스 3이란 걸 알아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의 범위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얘기했던 대로 그럼 우리는 정에 있어서 x보다 크지 않는 요 x 이하의 최대 정수가 마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8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라는 해를 갖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가우스에 대한 해석으로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나 해석적인 부분인데 힌트만 주고 갈게. 자, 요런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우스 x의 값은 역시나 정해져 있어. 즉,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를 갖게 되겠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에는 우리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의 방정식을 풀어주시고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서 절대값들하고 확인했을 때처럼 해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유형 5번은 2차 방식 활용이야. 이거 중3 건데 활용이 뭔데? 이건 식 세워서 구하라는 거잖아, x.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해왔던 국룰이 있지? 어떤 국룰? 마지막에 구하를 거를 미지수로 놔라. 뭐 당연히 기본 문제 안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정사각형변의 길이를 구하래. 문제를 읽어볼까? 자, 정사각형 모양의 땅 모양에서 가로의 길이는 6m 줄였고 세로의 길이는 4m 늘렸어.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대. 그러면 여기가 식이야. 그럼 만들었던 이 땅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3분의 2가 되었다. 이게 식이지. 즉 우리가 원래 정사각형의 x였는데 가로가 6m 줄였지. 그지? 세로가 4m 늘렸잖아. 이거네. 자, 그러면은 그 넓이가 그지? 처음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겠지? 에 몇? 근데 3분의 2다 라는 거를 식을 세우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푸는 거는 너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럼 넘어가요. 자, 이제 근의 판별이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배웠듯이 판별을 해라. 정확하게는 근의 개수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해라 라고 해서 우리는 뭔 별식? 그치, 판별식을 배웠지. 그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근의 개수에 따라서 2개면은 0보다 크고 중근 1개면은 0이고 판별식이 그 다음에 없다. 뭐 지금 여기서 허근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풀이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근의 개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 판별식의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즉 463번처럼 이 2차 반식이 현재 두 근을 갖는다고 했어. 두 실근.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4의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4 날라가고 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 빼기 k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k 제곱 날라가지? 그럼 6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때 우리는 가장 작은 정수의 값을 구해. 최소값.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그치 1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판별을 하래. 오케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하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식이 하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쓰였었냐. 그치? 대입으로 쓰였었지? 자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2차 반식의 근의 판별을 할 거야. 자 얘들아 판별을 하래. 그 뜻이 뭐야? 그치? 어떠한 근을 갖냐라는 거지. 그러면 너네는 뭘 따져야 돼? 그치? 판별식의 요거를 따져야지. 그치? 요거를 따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자.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겠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c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의 부호를 따질 거야. 그래서 여기를 대입을 해서 따져볼게. 그럼 b 대신에 a-c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이거 다 전개해보면은 조금만 암산하면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의 부호를 판별을 할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실수니까 얘는 실수니까 제곱을 하면은 그치 양수가 나오게 되는데 0도 나올 수가 있지. 실수니까 얘가. 그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두근, 중근 모두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치? 그냥 실근을 갖는다. 그 두 개를 모두 합친 실근을 갖는다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또 판별식이야. 또 판별식도 쓰는 건데 요번에는 정확하게 결론 알려줬어. 중근을 갖는다고 결론 알려줬어. 자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요거가 중근을 갖는다 하니까 자 판별식 쓸게. 자 그러면 b제곱 얘가 b지? 좀 암산할게.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가 중근이라 했으니까 0이겠지. 그럼 또 이렇게 약분을 세려보면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근데 여기 있지 요거?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가 되고 이거 계산되지? 그럼 우리 어디서 많이 봤다. 앞에서도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이거 어떻게 변형돼? 그치 2분의 1로 변형되지? 2분의 1에 요거지? 외워야 된다고 했어. a-b, b-c, c-a 그래서 뭔 삼각형? 그치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알겠어요?
외우셔야 돼. 많이 나오지? 자,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고 있는 거 또 중복해서 나와요.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그 완전 제곱식을 는 0이라고 해서 근을 구해보면 중근을 갖는다고 하는 걸 하는 거 아니까, 그치? 그럼 우리는 이 2차식은 0이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아서 또 판별식을 세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라 1이고 c가 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똑같은 거에서 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 그지? 아이고. 그러면 3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k가 1이라는 간단한 값이 나오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선행을 했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있고 그 식의 2차 방식 그 식 안에 있는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뭐 2x 빼기 3은 0이라고 했을 때 우린 요거의 근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3이랑 1이라는 근을 갖는 걸 알아. 그럼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지. 그거를 여기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계수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 분의 1차항의 개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 1a분의 상수 c 상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즉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고도 이 식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스토리야. 그래서 이제 공식화해서 정리를 하면 이거 지우는 거 있는데, 그치? 참 편해. 자, 그러면 공식화해서 정리를 하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꼭 암기야.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2차 방식 요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 나와 있으니까 요 알파 세제곱부터 베타 세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근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요런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두 근의 합은 공식이 뭐라고? 그치, 마이너스 그치 a분의 그치 b라고 b라고. 그러니까 2가 되겠지. 너 2구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너 3분의 4구나. 그치? 그래서 8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라서 맞아요? 오케이. 답은 0이 되겠네요.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482번을 좀 볼 건데 482번은 자, 좀 왜 볼 거냐면 우리는 요런 곱셈 공식의 변형은 없어. 그래서 힌트만 주고 갈 거야. 그래서 얘는 전개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 즉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의 전개식. 아이고. 그렇지? 요런 전개식으로서 풀이를 할 거야. 그러면 포인트가 보이지? 그래서 이걸 구한 뒤에 확인을 하면 되겠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자, 2개 남았어.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관계를 쓰는데 이렇게 복잡한 식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근과 계수관계의 이용이고, 그때에는 다 전개를 하진 않겠지 당연히 얘들아. 그래서 얘는 변형을 좀 할 거야.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a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이용을 할 건데, 자, 봐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에는 이 근을 대입을 해서 변형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을 할 거야, 이따가. 자, 요거를 변형을 시켜줄 거고, 대입을 해서.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1은 0이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알파 더하기 1은 0이지. 그러면 우리 여기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알파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알파로 이렇게 간단히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동일한 방법으로 베타를 대입을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여기만 베타로 바뀌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두 개를 곱하라고 하니까 4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고, 근데 알파 베타가 1이네? 그치. 그래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변형적인 측면에서 다가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유형 12번이거든? 자, 이제 12번은 이제 두 근이 이렇게 지금 풀던 것처럼 대놓고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으로 주어져. 이렇게? 어떻게? 뭐, B가 몇 대 몇이다. 차가 몇이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요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두 근을 미지수로 잡고 풀 건데, 그거를 이제 이런 조건 때문에 문자를 하나만,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하나로만 써서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는 거지. 즉, 우리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니까, 즉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라서 2베타는 3알파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랑 어떻게 돼? 알파랑 잠깐만. 아이고. 알파는 3분의 2 베타니까. 그지? 그러면 베타랑 3분의 2 베타 이런 식으로 놔도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우리는 분수 별로잖아. 어떻게? 2알파, 3알파를 이렇게 놓으면 되지. 두 근을. 왜? 2알파 대 3알파 하면은 어차피 빗길은 약분이 되니까 2대 3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편한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m 더하기 이렇게 되겠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m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하면 엄마 왜 이러지?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5알파가 5m 더하기 10이다. 그지? 그럼 좀 약분 좀 해줄까? 알파는 m 더하기 2다. 이렇게 식 하나. 또 여기에서 6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6m이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네. 그러면 우리가 m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치? 대입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m 더하기 2의 제곱이 마이너스 m이니까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는 마이너스 m m제곱 더하기 5m 더하기 4는 0이니까 조금 암산할까? 우리 m은 마이너스 4 또는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곱하면 4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이 푸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것만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뭐 두 근의 차가 4다. 우리 차라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파로 두면 하나는 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왜?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그치? 뭐 근데 뭐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4라고 놔도 무방해. 괜찮아. 어떻게 놓든 상관없어. 그래도 음수보다는 양수가 나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어요. 두 근을.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 그래서 연속인 정수다라면 알파랑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놔야 돼. 오케이?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나와 있는 거긴 한데 두 근이 짝수다. 연속인 짝수다. 혹은 홀수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알파랑 알파 더하기 2로 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홀수라고 하는 연속인 홀수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놈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2씩 나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 거랑 차이가 2가 납니다 라는 표현인 거야. 마찬가지로 짝수여도 그지? 차이가 2씩 나지? 그래서 여기 연속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똑같이 짝수든 홀수든 차이가 2씩 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첨언이고 정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어제 수업했던 부분과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한 종합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갈게. 놀지 말고 공부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 장쌤반 갈게요. 안녕.